시진핑이 꺼져가는 중국 경제 성장 동력을 회복시키려고 전력을 다하던 배터리, 태양광, 전기차 3대 핵심 전략 산업도 결국은 과잉 투자, 과잉 생산, 수익 악화, 이 폐업 러시라는 악순환에 무너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해외에서 무역 마찰로 수출도 추락하고 있죠. 이렇다 보니 시진핑 3대 핵심 산업군으로 불리던 태양광, 전기차, 배터리 산업에 무한정 밀어넣던 수출 증치세 환급제도를 폐지하는 강도 높은 카드를 결국 시진핑이 꺼내들고 말았습니다. 이는 정부 주도의 무차별적인 보조금을 통해서 글로벌 시장을 장악하려던 양적 팽창의 시대가 종언을 구했음을 알리는 신호탄입니다. 한마디로 돈질을 하면서 글로벌 시장을 장악하려던 시진핑의 우둔한 저가 공세 정책을 포기하고 항복한 것입니다. 중국산 저가 공세에 시달렸던 한국의 태양광, 전기차, 배터리 분야의 기업들에게는 글로벌 시장에서 새로운 기회 창출을 만들 수 있는 절호의 찬스입니다. 기회가 왔으니 잡아야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믿고 보고 믿고 찾는 채널 김상순TV 차이나 리포트입니다. 중국 업체들이 정부 보조금을 받지 못하고 가격 정상화가 되면서 품질이 우수한 우리 기업들에게는 유리한 국면이 전개될 수 있죠. 무슨 일인지 함께 알아볼까요? 시진핑이 돌연 태양광과 전기차, 배터리 산업의 핵심인 수출 보조금을 전격 폐지한 진짜의 이유는 뭘까요? 이 간접 보조금의 전면 철폐는 올해 4월 1일부터 태양광 관련 249개 품목의 수출, 즉 부가가치세 환급을 전면 폐지했고요. 배터리 관련 22개 품목은 기존 9%에서 6%로 감축한 뒤에 2027년 내년 1월부터 완전히 폐기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됐냐면 결국은 한마디로 재정 누수를 차단하고 한계 기업을 강제 퇴출시키겠다는 의도가 됩니다. 사실상 해외 완성차 업체나 바이오에게 자국세금으로 보조금을 퍼주는 불합리한 구조를 바로잡고 저가 덤핑에만 의존하던 한계가 있는 중소기업들을 자연스럽게 시장에서 퇴출시켜 밸류체인 구조조정을 가속화하려는 조치인데요. 미국과 유럽의 촘촘해진 불공정 보조금 및 덤핑 제재에 대해 명분을 또 찾고 그 중국의 기업들이 무역법에 직접 타겟이 되는 것을 막으려는 방어적 통상 전략입니다. 수출 부가세 환급 폐지 폭탄이 중국 신에너지 기업들의 가격 경쟁력에는 어떤 치명타를 입힐 수 있을까요? 15 내지 20% 정도 가격 우위의 원동력이 상실이 됩니다. 그동안 중국산 배터리나 태양광 모듈이 글로벌 시장에서 15 내지 20%가량 저렴하게 팔릴 수 있었던 절대적 배경에는 이 9에서 13% 상당의 세금 환급 혜택이 존재했거든요. 태양광 수출 모듈 단가는 약 10% 정도 높아질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이 환급금 폐지로 발생한 원가 부담이 웨이퍼에서 셀로, 다시 모듈로 전 단계로 누적되어 전가되면서 중국산 태양광 완제품의 수출 가격이 약 10% 이상 상승하게 되어 전통적인 가성비 무기가 무력화되는 거죠. 배터리 업계도 영업이익률이 즉시 수출 환급률이 9에서 6%로 3% 깎였지만 배터리 기업 수출 물량의 영업이익률은 즉시 3% 정도 하락하는 타격을 입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2027년 완전 폐지 시에는 무조건적인 초저가 덤핑 공세는 구조적으로 이제는 불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중국발 초저가 덤핑이 원천 차단되면서 한국의 태양광의 대장주들은 어떤 초대박 기회를 맞이할 수 있을까요? 일단 글로벌 가격 정상화 및 가격 격차가 축소되면서 중국의 저가 밀어내기가 제동이 걸리다 보니 글로벌 이 모듈 단가가 점진적으로 정상화될 수밖에 없겠죠. 이에 따라서 한국산 제품과 중국산 간의 가격 격차가 거의 줄어들기 때문에 직접적인 반사이익이 한국 기업에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품질이 더 우수하니까요. 가격은 비슷한데 품질이 우수하니까. 그리고 비공급 중국망의 이중 수혜도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이라든지 중국산 진입 규제와 중국 경쟁사의 자체 원가 상승 압박이 시너지를 일으키기 때문에 탈중국 공급망을 선제적으로 구축한, 예를 들면 한화솔루션이나 OCI 홀딩스 같은 한국 기업들이 시장 지배력이 비약적으로 상승하고 있다고 합니다. 기회를 잡은 한국 태양광 대표 기업들의 북미 설비 확장과 완판 실적 기대감은 어느 정도인지 보면요. 특히 한화솔루션, 한화큐셀의 수직 계열화, 솔라허브라는 건데, 이것이 2027년 전면 가동을 목표로 미국 조지아주 북미 유일의 인곳, 웨이퍼, 셀, 모듈 이렇게 통합되는 생산 체계가 구축되고 있습니다. 달튼 및 카터스빌 공장 풀 가동 시에 총 연산 8.4GW의 메모드급 생산 라인이 완성되기 때문에 압도적인 세액공제 수혜를 확보하게 된다고 합니다. OCI 홀딩스의 2029년까지 폴리실리콘과 웨이퍼도 이미 완판되었다고 합니다. 이건 신화적인 기록이라고 하는데, 비중국 거점인 말레이시아 폴리실리콘 공장을 2029년 7만 톤으로 2배 증설하고, 베트남 웨이퍼 공장도 11.5GW로 대폭 확대 중이라고 합니다. 이 탈중국 원소재 수요 폭증으로 미국 신규 고객사들과 일찌감치 장기 공급 계약까지 맺어서 2028년에서 2029년 생산 물량을 사실상 이미 달성했고 완판시켰다고 합니다. 배터리 시장에서도 2027년 환급 전면 폐지가 1월 1일부터 발생이 되는데, 한국 배터리의 대표적인 3사의 강력한 반등 신호가 될 걸로 보여집니다. 2026년 하반기 이후 글로벌 공급 과잉이 해소가 되고, 단계적으로는 환급 축소 전 밀어내기 수출로 리튬 가격이 급등하는 혼선이 있긴 했지만, 이 재고가 소진되는 2026년 2분기 이후부터 중국의 한 개 공장들이 자연스럽게 시장에서 퇴출됨과 함께 본격적인 글로벌 배터리 수급 안정화가 시작이 된다는 얘기죠. 이렇게 되면 미국과 유럽 시장의 입지를 한국의 배터리 3사는 강화시킬 수 있고, AMPC라고 하는 보조금도 폭발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북미와 유럽의 엄격한 공급망 기준 하에서 비중국 밸류체인의 매력이 최고조에 달할 전망으로 보여지는데, 이렇다 보니 LG 에너지 솔루션은 2027년까지 약 3.9조 원, 삼성 SDI는 약 1.6조 원, SK온은 약 1.27조 원의 AMPC 수령액이 폭발적으로 증가해 퀸텀 점프급 실적 개선이 기대된다. 이런 보고가 또 나오고 있습니다. 역대급 골든타임을 한국 기업들이 100% 누리기 위해서 지금 당장 철저하게 방어해야 할 리스크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단기적인 중국 의존의 원자재 가격 변동성을 대비해야 됩니다. 현재 중국은 흑연 정제 시장의 90% 이상, LFP 양극재 시장의 99%라는 숨막히는 지배력을 아직도 쥐고 있기 때문에 중국의 수출세 환급 폐지가 초래하는 중국산 원자재의
직접적인 수출 단가 상승은 한국의 배터리 및 소재 기업의 조달 비용에 대한 불안정성으로 즉각 전이될 위험성이 크죠. 여기에 대한 대비가 좀 있어야 된다는 얘기고, 두 번째는 비중국 소재 서부장 밸류체인을 독자적으로 시급하게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합니다. 단순한 완성품 생산 거점 이전을 넘어서서 정부 차원의 자원 외교 및 정책 금융 지원을 바탕으로 업스트림 광물 정제부터 미드스트림 핵심 소재까지 완벽히 탈중국화가 된 독자적인 공급망을 서둘러 재구축해야만 최후의 승자가 될 수 있다. 이런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지방정부 채무위기, 내수경제 폭망 등으로 시진핑의 싸구려 저가 공세가 끝나고 있습니다. 글로벌 질서를 어지럽혀왔던 회방꾼이 잔꾀를 부리다고 스스로 무너지고 있습니다. 드디어 한국 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을 다시 점령할 기회가 오고 있는데요. 시장은 고품질과 안전성이 검증된 제품을 원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최근 다시 자동 구독 취소와 알림 취소가 발생하고 있는데요. 구독 공제님들께서는 구독이 취소되었는지 알림이 취소되었는지 확인해 주시고요. 믿고 보고 믿고 찾는 김상순 TV의 차이나 리포트 팩트체크 시리즈 계속 주목해 주십시오. 편집 후원에 참여해 주시는 모든 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